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시나 작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할 만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하고, 이제 기출문제를 저희가 전국에 있는 거 3개년치를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밑에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 저녁에라고 하는 거랑 여기 나오는 동짓달 기나긴 밤에 이 두 개를 좀 연결짓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둘 사이를 여러분들께서 비교 및 대조를 하실 줄 알아야지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자,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별의 위치와 별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은 어디 있는 거야? 수많은 별들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수많은 별들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운명을 맺거나 관계를 맺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특별함, 그 별만의 특별함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별 하나가 누구를 내려다본데 나를 내려다본데 나에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고 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나는 시적 화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보면 돼? 화자의 직접적인 제시다. 화자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별은 뭐야? 나로 표현되고 있는 화자라는 인간과 교감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화자. 화자는 누구라고? 인간. 그래서 화자라는 인간과 뭐하고 있는 대상이다? 교감하고 있는 교감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도 좀 떠올리면서 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요것도 밑줄을 쭉 쳐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거는 누구의 상황을 의미해? 화자의 위치와 화자의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 화자도 어때? 수많은 누구 사이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화자 또한 별과 관계를 맺기 쉬워 어려워. 관계를 맺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본다까지 정리하시면 여기까지가 1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1년에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누구? 별이라고 하는 존재와 나로 표현되고 있는 화자라는 존재. 이 두 존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1년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펜이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별이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화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인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밤이 깊을수록 밤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깊을수록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밤이 깊어간다는 거는 저녁이 점점 지나가고 있고 저녁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니까 깊을수록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밤은 어때? 무슨 시간이냐면 고독의 시간이고요. 왜냐면 밤이 되면 외롭고 새벽 감성이 밀려오고 또 조용하고 잔잔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돌아볼 만한 기회가 생기거든. 그 다음에 동시에 뭐의 시간이냐면
성찰의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성찰이 뭔 줄 알죠? 반성과 비슷한 의미예요.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거를 성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별은 밝음 속에 사라져. 왜? 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질 테니까. 아침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리고 아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위가 밝아지겠니? 어두워지겠니? 밝아지겠지. 그러니까 별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일단 밝음 속에 사라지고 밑줄 치고 왜? 아침이 다가오면 뭐가 다가오면서? 아침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별이 아침 햇살이 가져오는 뭐 속에? 밝음 속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나는 어디 속에 사라진대? 밑줄 어둠 속에 사라진대. 왜? 그래도 아직 밤이기 때문에 어둠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밤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둠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있어, 못 빠져나오고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밝음이랑 어둠에다가 밑줄 치시고 시각적 심상이라고 일단 적어주세요. 시각적 심상이라고 체킹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원혁 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심상이 뭔 줄 아나요? 심상이 뭔가요? 오감인가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쵸. 심상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감각과 관련된 표현들의 일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요런 애들이 존재하겠지. 봐봐.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애들이야. 즉 시각과 관련이 있는 애들의 일체를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이 여기에 해당돼? 색깔을 나타내는 색채어가 온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모양 같은 걸 나타내는 의태어가 온다던가 요런 애들이 오면은 필연적으로 색채어, 시각적 심상이 쓰이는 거고요. 또는 명암은 밝고 어두움에 관련된 표현들이죠. 요런 애들이 사용되면은 시각적 심상이 전달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각적 심상은 귀와 관련된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에 관련된 표현들의 일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촉각적 심상은 피부로 느껴지는 애들이어서 주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질감, 즉 어떤 대상이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거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게 아니면 온도에 관련된 감각 따뜻하고 온화한지 아니면 차가운지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각은 말 그대로 코로 관련된 애들이어서 주로 어떤 애들과 관련이 있겠어요? 냄새와 관련이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기, 내음새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면 후각적 심상이 항상 같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코에 관련된 애들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쓰이는 미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애는 뭐에 관련된 애들이에요? 혀에 관련된 애들, 맛에 관련된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혀에 관련된 애여서 잠시만요. 네. 혀에 관련된 애여서 뭔가 맛 표현에 관련된 애들이 나오면 모두 다 미각적 심상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밝음 어둠은 명암에 관련된 애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어찌되었든 별도 나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뭐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연에서는 뭐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별이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두 존재 사이에 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하고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의미해요? 별을 의미할 거고, 나는 누구를 의미해? 화자 자신을 의미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하는 거는 어찌되었든 어디서 무엇이 되었든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거든. 즉 재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소망하고 있다. 재회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주세요. 재회에 대해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이상해서 밑에 적어줄게요. 재회에 대해 소망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 3년이고요. 누구와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에 관련된 얘기야? 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누구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 화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하면서 가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사이를 좀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얘는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3장은 아까 말했던 세 부분, 초장, 중장, 그 다음 마지막 무슨 장이라 했어? 무슨 장? 종장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6구는 6개의 덩어리라고 하는 건데 덩어리 구분은 이따 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끊어있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몇 개의 연으로 돼 있어. 3개의 연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한 연당 몇 줄, 4줄, 다시 말해서 몇 행이야? 네,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3년이고 보통 4행, 근데 중간에 있는 2연에 한해서만 3행 정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율은 4음보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고 얘는 자유율이에요. 즉 운율에 그다지 규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지금 펜이 약간 번져서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유율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현 방법은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가르쳤냐면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추상적 대상에 구체화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자, 추상적인 대상은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존재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비물질적 대상 또는 비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구체화는 그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비물질의 물질화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의 물질화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전역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쓰이지 않고 대비, 대조, 대구 이런 표현들이 쌤 쓰였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지금은 좀 들리나요? 네. 네, 그러면 시설이 노후해서 여러분 이게 비대면이어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은 좀 잘 보이나요? 네. 네, 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비, 대조, 대구 이런 표현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도 알아두면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리법도 쓰이고 있어요. 펜이 잘 안 적히는데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비, 대조, 대구 옆에다가 서리법이라고 적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지금 펜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 부분 어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조가 뭔지 아나요?
모르나요? 어조. 시인이 쓰고 있는 말투를 갖다가 우리가 어조라고 표현을 하죠. 자꾸 깨지네. 자, 말투를 어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짓달 기나긴 밤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조를 쓰고 있냐면, 좀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가 사용되고 있고,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가 사용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고요.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찰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 영탄적, 그 다음에 성찰적 어조를 쓰고 있다. 글씨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로 들어서라도 적어주세요. 저녁에는 성찰적인 어조가,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에는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 정도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동짓달 기나긴 밤은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저녁에는 영탄적이고 성찰적인 어조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나요? 괜찮나요? 어, 네,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일단 1강 내용은 끝났고요.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쉴 거예요. 10분 정도 쉬다가 50분 정도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50분 쪽에 돌아오시면 두 번째 이욕설에 관련된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잠깐 쉬고 공부한 거 복습을 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